주거 계획을 단면 형식에 의한 분류로 보자면 제일 간단한 건 단층형 플랫 타입이죠. 한 개의 주거가 한 층에 있는 거, 일반적인 집이죠. 복층형 한 개의 주거가 2층 이상에 있는 형이고요. 영어로는 마이조넷, 듀플렉스 타입이라고도 하죠. 트리플렉스는 3층에 걸쳐서 있는 주택이고요. 스키플로어형은 건물 각층 바닥 높이를 한 층분 높이만큼 높이지 않고 반층씩 높이는 방식이고, 엘리베이터의 정지 장수를 줄이고 공용 면적을 절약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한 층 올라가서 한 세대, 한 층 내려가서 한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요즘은 주차장도 이렇게 반층씩 계단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선 계획 나왔죠. 동선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움직이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방으로 가고 주방으로 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움직이는 선을 동선이라고 하고요. 공간 내에 사람이나 물품이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취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동선 3요소는 속도, 빈도, 하중인데요. 요즘 다른 말로 길이, 빈도, 교차성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괄호 안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속도는 얼마나 빨리 가는가, 얼마나 바로 가는가,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요소고요. 빈도는 얼마나 자주 왕래하는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공간은 짧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중은 한 공간에 한꺼번에 많은 이런 인원이 모이는 그걸 수도 있고요. 움직임이 얼마나 교차하는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좀 교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를 보는 게 하중 또는 교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평 동선 계획 시 고려사항입니다. 동선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야 되고요. 빈도가 높은 것은 짧게, 서로 다른 종류의 동선은 가능한 분리시킵니다. 서재와 아이 놀이방이 같이 있어버리면 작업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분리를 좀 시키고요. 불필요한 교차는 피합니다. 일부러 교차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공간의 연출에 의하여 바닥면에 고저차를 두게 되면 심리적 공간 분리가 되고요. 벽을 치지 않아도 이렇게 단차를 두면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다른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동선을 무조건 짧게 한다고 좋은 계획은 아니고요. 우리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돌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동선이 원활하고 거리의 단축, 편리함, 피로의 감소,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면 됩니다. 수직 동선은 이렇게 계단을 타고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때 고려하는 것, 수평 동선과는 상대적이고 각각의 층 사이의 생활 공간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층 건물의 경우 원활한 수직 동선의 해결을 돼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기본 형태는 계단이라고 볼 수 있죠. 계단을 계획할 때 주의사항은 이용하는 사람, 수, 연령, 육체 상태에 따른 사용상 안전상의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어르신들 계단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난간을 잘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계단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공간 계획에서 평면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상황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들고 소음에 대한, 그리고 조망에 대한, 도로와의 관계 및 이웃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평면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 주시고, 배관은 가능한 모아서 가야지, 이렇게 수직적으로 봤을 때 위층에 배관이 여기서 나오는데 반대편으로 가버리면 꺾어서 가는 거리와 이 구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데 사회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을 구분을 하게 되고요. 개인 공간은 잠자고 작업하는 공간, 그리고 같이 시끌벅적하게 있는 공간은 공동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면과 인면, 기계, 위생 설비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코어는 일반적으로 핵심적인 기능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동선과 설비가 집중된 부분이며, 고층 빌딩의 경우 수직 동선, 계단과 엘리베이터 이 부분을 모아서 코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일단 설비 같은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층이 모두 다르지만 위층에 화장실이 여기 있으면 아래층도 여기에 있는 게 배관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좋은 게 이 설비에 대한 코어고요. 구조는 여기 내력벽이 테두리를 타고 가고 있으면 아래쪽도 테두리를 타고 내력벽이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구조이고요.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 모아놔야지 한 층 올라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건데, 우리 뭐 상업 공간처럼 일부러 동선을 돌리는 경우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같은 공간에 이렇게 계단실이 또는 엘리베이터가 모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실별 계획을 좀 보자면, 거실은 가족 중심의 단란한 생활을 하는 공간이고 전체를 위한 융통성 있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건 같이 TV도 봤다가 놀이도 했다가 같이 간식도 먹었다가 융통성 있게 공간의 목적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게 융통성이 있는 거고요. 융통성이 없는 건 주방에서 뭘 할 수 없잖아요. 음식만 할 수 있잖아요. 융통성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조와 전망이 좋은 남향이나 남동향, 남서향에 거실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현관, 복도, 계단 등 출입과 직접 연결되면 좋습니다. 일부러 삥 돌아서 거실을 갈 필요는 없고요. 문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게 좀 합리적인 거죠. 거실의 규모는 가족 수, 가족 구성,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침실은 취침 공간이고요. 방음 재료를 사용하여서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동 침실은 항상 부모가 볼 수 있고 주간에는 놀이와 공부를 겸하도록 하고 밝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노인실은 바닥 높낮이가 없어야 되겠죠. 문제에 일부러 2층에 배치한다.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 그건 틀린 거죠.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노인실은 1층이 적합하고요. 일조와 통풍이 양호한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자, 부엌은 능률적인 작업이 되게 준비하고요. 물 틀고요. 조리하고요. 끓이고요. 내놓습니다. 보통 생각을 한번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싱크대가 있으면 먼저 국을 끓인다 했으면 배추를 꺼내서 준비를 하고요. 이 개수대에서 물을 틀어서 배추를 씻어요. 그리고 배추를 여기서 썰어줍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순서를 봤을 때 여기서 배추 써는 공간 도마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가열을 해서 배추국을 끓여요. 이렇게 3구짜리 인덕션 또는 가스레인지라고 볼게요. 그리고 끓인 국을 옆에다가 내놓을 수 있도록 순서로 배열을 하는 게 일반적인 능률적인 작업을 위한 방법입니다. 대신에 이 작업 삼각형은 좀 개념이 달라요. 냉장고와 싱크대와 가열대가 이루는 동선이 짧을수록 능률적이라는 건데, 준비, 개수, 조리, 가열, 배선 이 순서는 그냥 작업을 위한 순서고요. 작업 삼각형에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씻고 끓일 수 있는 이 동선이 짧을수록 능률적이다라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엌의 유형은 오픈 키친, 아일랜드 키친, 키친네트 이렇게 나오고, 부엌이 완전히 개방된 형식이 오픈 키친, 위생적인 식당에 주로 쓰는 곳이고요. 아일랜드 키친은 중간에 아일랜드, 섬처럼 취사용 작업대가 하나 있고요. 거기를 둘러싼 싱크대가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키친네트는 작업대의 길이가 2m 정도인 짧다는 소리입니다. 간이 부엌이고요. 사무실이나 독신용 아파트에 주로 설치합니다. 작업대를 일자로 벽면에 붙이고요. 부엌이 좁거나 공간 여유가 없을 때 적용하고 3m를 넘지 않은 것이 합리적입니다. 병렬형입니다. 이렇게 마주 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 벽면에 작업대를 두는 거고 몸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동선이 좀 짧아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니은자형, 작업대를 인접한 양면에 니은자로 배치한 형태입니다. 동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공간 사용이 효과적이고요. 디귿자형은 작업대를 세 벽면에 배치하고 편리 능률, 대규모 부엌에 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식당, 식사실 별이 2개죠. 다이닝, 키친, 리빙 다이닝, 리빙 다이닝, 키친. 자, 일단 다이닝은 식사하는 곳, 식당, 키친은 부엌, 리빙은 거실, 이 3개를 조합하는 거예요. 거실과 다이닝과 키친이 한꺼번에 있는 것은 LDK고요. 소규모 주택, 좁으니까 다 한 곳에 몰아버리는 거죠. 거실 내에 부엌과 식사실이 같이 있는 것,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이닝 키친은 부엌의 일부에 식사실을 두는 형태. 우리 일반적인 주택에 그렇게 들어가고,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것은 음식을 해서 바로 식당으로 얹으면 되니까 가까워서 좋습니다. 리빙 다이닝은 거실의 한 부분에 식탁을 설치하는 형태인데 작업 동선이 좀 길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자, 현관, 대문 도로와 가까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대지가 있고 여기가 입구면 굳이 현관이 이렇게 돌아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앞에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뷰가 좀 안 좋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부러 돌리기도 하겠죠. 현관과 거실의 바닥 높이 차는 120에서 200mm가 적당합니다. 이 단차가 좀 있어주면 먼지 같은 것들이 덜 들어오게 되고요. 뭔가 공간 분리가 되고요. 높이 차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넓은 공간감과 밝고 깨끗한 느낌이 들도록 유사색으로 배색을 합니다. 바닥은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조명도 어둡고 좀 약간 칙칙한 색, 그리고 마감재는 유지 관리가 쉬운, 닦기 좋은 거죠. 타일, 인조석, 천연석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단지 계획, 별이 3개예요.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린 주구 위로는 페리라는 사람이 초등학교를 기준 단위로 설정하였고, 근린 주구 내에서 생활 안정성을 유지하고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초등학교 단위가 근린 주구 이론의 기본 핵심 개념입니다. 이 초등학교는 1600에서 2000호 그 안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 있겠죠. 여러 명 있겠죠. 거기에 맞게 단위를 잡아 놓은 거고, 작은 단위로부터 보자면 사람이 걸어 다니기 편한 인보구예요. 작은 어떤 단위인데 20에서 40호 정도 되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보고요. 놀이터가 하나 있도록 하고 최소 단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 분구는요, 400에서 500호인데 이게 10개 정도 모여 있는 거죠. 여기는 유치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린 주구는 1600에서 2000호 정도가 근린 주구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그런 단위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외워주시고 이 규모를 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 근린 주구는 초등학교, 분구는 유치원, 인보구는 놀이터, 이렇게 연관 지어서 가시기 바랍니다.